네, 반갑습니다. 3월 19일 금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일단 하락 후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가냐? 마느냐? 버티느냐? 버티는 건 답이죠. 네, 근데 자, 일단은 아침장에서 하락 출발을 할 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렸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겁니다. 주말장이고, 또, 사실적으로 뭐, 악재라는 부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간 시점, 뭐, 그렇게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받아서 올려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뭐, 수급적인 주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더 내리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락 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대응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렇게 수급 주체들입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들 모두 다 매도 관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더 확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수급 주체들이 이제 매도를 줄이면서 매수로 전환될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 간의 대응 전략은요,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기 좋습니다. 일단 머뭇머뭇거린다거나 또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거나, 뭐 1% 오르고 2%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일단 연속성을 좀 보여야 돼요.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을 때 같이 따라 올라가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보다 더 올라가면 좋지만 꼭 시장만큼 안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더 내려가는 포인트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들이 일단 가지고 있는 전략들은 그래요. 그래서 뭐 흐름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지만이 그래도 좋은 주식이다, 우리가 사볼만 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종목들을 매매를 들어갈 때 철저하게 지지가 되어 있는 종목들, 또 돌파가 나온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들어가시면 아마도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지금은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서 반등에 나갈 때 그런 자리들을 잘 노려보시면 아마 매매해 보실 만한 종목들이 제법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아래쪽 꼬리를 좀 달고 있습니다만 조금 약한 편이죠. 네, 오늘은 또 너무 많이 내렸어요.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 조금 약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내리는 관점은 대형주, 네, 미국에서는 지금 나스닥이 떨어졌잖아요. 기술주 쪽에서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IT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가가 하락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워낙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종합지수가 하락세로 진행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과하다, 네,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런 느낌들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오늘 시장 상황은요, 이렇게 옆으로 좀 서주는 건 좋다고 그랬습니다. 옆으로 서주는 거, 이건 나쁘지 않고요. 지금 일단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골든크로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RSI 지표는 50 아래쪽으로 또 떨어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너무 많이 밀려가 있으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 움직임이 나타나서 한 3050포인트 전후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욕심 같아서는 한 50대 후반, 거의 3060포인트 정도까지 한번 받아서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모양이 나타나려면 시장의 수급이 바뀌어야 돼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든 연기금이 매수로 들어가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지만이 3060포인트 이상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3050포인트 정도까지만 올려주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괜찮은 게요, 일단은 그 시장에 매도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부분은 뭐가 있죠? 미국의 기술주에 대한 영향들, 그래서 우리 대형주가 거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자, 코스닥은 여기서 조금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상승폭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죠. 자, 이런 것들 이제 분봉으로 살펴보시면 조금 더 편한데요, 낙폭이 크게 발생하고 나서 반등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등이 너무 빠른데 라는 생각을 오전에 조금 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지지선택까지 올라갔거든요. 오늘은 플러스가 나오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유지해도 괜찮은데, 일단은 저점대 찍어내고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코스피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저점을 잡았다라고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단 하단에 대한 지지는 만들어낸 상태예요. 근데 올라서지 못했죠? 네, 그러면 저점이다 아니다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이고, 또 코스피에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연기금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쪽에서의 매수, 수급적인 동향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네, 계속 이럴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수익 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장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이죠. 어제는 또 괜찮았는데 오늘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뭐 사람들이 좀 지치게 되죠.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우 또 떨어지는 거야? 이제는 좀 올라가나 싶었다가 또 떨어지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분이 아주 더러워지죠. 그래서 그런 모양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물체 같은 경우도요.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 녹였다 계속 반복하게 되면 내구성이 약해지잖아요. 사람 멘탈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올라가는 척 해가지고 희망을 좀 갖고 있었는데 또 떨어져. 그러면은 또 올라가면은 와 했다가 또 떨어지면 계속 이게 왔다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상한데?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에이 그냥 지겨워. 딴 거 해야 되겠다. 또는 다른 쪽에서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그쪽으로 자꾸 눈이 쏠리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종목들 버리고 날아가는 그런 다른 쪽 옮겨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연기금이 어쩌면 이걸 노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다시 확장해 주겠다라고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이제 개인들이 못 버틸 만한 상황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이제 할래요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두고서 나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일단은 얘기는 그렇게 해놓고 급한 불은 꺼놨죠. 그 다음에 자기가 팔고 싶은 거 다 팔고 개인들 물량도 나오면 그걸 밑에서 받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근데 연기금 매도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계속 팔게 되면 문제가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팔지는 않되 일단은 분위기는 그렇게 잡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은요. 지금 연기금에서 700억 정도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눈치 보고 있어요. 매도가 보통 때 같으면 벌써 한 2천억 넘었을 텐데, 네,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외국인들도 2,800억 정도. 매도를 아침에 신나게 하기는 했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네, 또 얘기 나와야 되겠죠?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네, 이거 너무 많이 써먹는데? 네,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에서 좀 멈추는 그런 형태들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팔았어요. 이게 주황색 선이 금융투자인데, 아래쪽 가장 많이 판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 어차피 얘네들은 단기이기 때문에 별로 기대도 안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때려 먹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만 팔지 마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 2,800억 정도면 아직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점 잡아주고 반등만 가지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50포인트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주들이 계속 밑으로 꺼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부담이 되겠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자, 11시 자료 볼 건데요. 오늘 기관들 쪽 움직임 보시면 롯데케미칼 화학 쪽 집중하네요. 네, 화학 쪽 움직임들이 좀 좋아졌는데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케미칼 전체적으로 눌렀다가 나가는 그런 지지선 받아놓고 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금융주 쪽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주도 요즘에 잘 나가죠. 금리 인상 다시 된다고 했더니 또 확 튀어나가는 모습. 이렇게 되면 뭐 보험주도 이런 것들도 최근에 조금 안 좋았다가 같이 튀어나가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험주든 금융주든지 간에 금리 인상이 뭐 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대더라 라고 하니까 그럼 수혜주는 뭐지? 얘네들이구나.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맞겠죠? 네. 뭐 그런 정도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많이 하는 것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전에 보셨고요. 현대차 흐름 또 나빠지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죠? 네. 그다음에 네이버가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흐름이 요즘에 괜찮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3%대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문자 한번 보내드렸어요. 네. 공모주로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차익 실현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들었었는데 적당히 좀 팔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상장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타나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물량이 이렇게 터지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네, 뭐 보호예수에 대한 부분들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외국인이든 그다음에 보호예수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그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공모가에서부터 수익 실현하는 부분들이 또 매도를 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 사주 같은 경우야 1년 정도 보유예수 기간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도를 좀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나올 때 왜 나에게 물량을 주는가를 생각하세요. 내가 이 물량을 받아야 될 만큼 중요한가?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물량을 넘기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KB금융하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오늘 금리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빵 치고 올랐는데, 좀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작은 기업들, 그 다음에 보험주 쪽으로 좀 주가가 상승이 좀 있었을 테고요. 오늘 이렇게 대형 금융주들은 상승 이후에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서 약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은 뭘 했을까? 역시 네이버, 그 다음에 금호석유, 화학주 쪽 움직임이 있어요. 네. 롯데케미칼 이런 거. 신풍제약이 지금 단기 반등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단기 이평선, 네, 정렬도 만들어 놨죠. 이 상승이 직전 고점대를 돌파할 것인가 여기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상승이라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성의는 보일 것이다 정도는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조금 보유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삼성화재, 네, 보험주들, 삼성화재 잘 들어왔어요. 네, 잘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더 내려갈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확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겠죠. 배수해진.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갈 일 없다라면 지금보다 나쁜 상황이 있겠느냐. 보험주도 마찬가지 될 테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이 좀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매도는 LG화학, 배터리 쪽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단기적 악재 계속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이 배터리 쪽의 악재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보고서가 뭐 괜찮다, 뭐 어쩌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 부분들이 지금 당장 와닿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우리도 만든다. 각형 배터리 만든다. 우리도 문제 없다라는 어떤 성명이라든지 그런 어떤 비전, 그런 청사진 이런 것들을 발표해 줘야지 투자자들이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외국인들 SK바이오사이언스 매도하고 있죠. 자, 이 물량들 공모가 이후에 계속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HMM이 오늘도 올라갑니다. 매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계속 올라가요. 이거는 개인들이 막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개인들이 들어가면 나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올라갈 때 그냥 놔두세요. 신고가잖아요. 신고가는 파는 거 아니죠? 계속 놔두셨다가 추세가 꺾일 때, 뭐 지금 같은 경우면 5일선 21선 꺾일 때 매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수 의견은 아니지만 들고 가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SK이노베이션도 매도를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고요. SDI가 안 보이는데 SDI도 한번 볼게요. 네, 사실 SDI는 가장 뭐 피해를 덜 보는 그런 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다른 그 뭐 LG나 SK이노베이션에 비하면은 SDI는 그나마 양반이죠. 어쨌든 배터리 쪽의 악재는 맞아요. 악재는 맞는데 SDI는 그걸 조금 비껴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 같은 업종 내에서 이제 문매를 얻어맞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다 같이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야 되고, 또 이 폭스바겐의 어떤 의도가 각형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뭔가 이쪽에서 해내가지고 뭐 이런 그 외주 업체의 그런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아무래도 뭐 비용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속해지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리 경쟁력이 좋더라도요, 이제 뭐 점유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건 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 장기적으로는 좋은 관점이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의 악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뭐 물타기라든지 매수 조건 들어가지 않는 게 일단 유리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주말 시장, 주말 그 종목 진단에서 또 따로 빼가지고 한번 진단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장중시장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 마감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그래도 유리하다라는 거 계속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갈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